윤석열 당시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의 완벽한 편 들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내란의 밤에 사표 냈다는 이유로 온갖 방송에 나와서 영웅 행세를 하고 있어요. 네. 내란의 밤에 사표 낸 사람.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내란 김계리 변호사의 절친을 저희가 한번 그래요?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절친이에요. 절친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마요. 예. 인터넷 기자 협회장 그러니까 영상 말미에 소속 어디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기자 협회장입니다. 이랬더니 협회장 시계 시간인가? 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매일매일 항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살다 정광훈이 때문에 웃어본 건 이번이 또 처음이에요. 아 나 진짜 정광훈이가 얼마나 웃기냐면 네.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피선거권이 없어. 그냥 근데 먹고 입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난 나가겠다야. 범죄 경력이 있어서 피선거권 박탈됐는데 대선 출마 선언을 해. 그리고 본인이 앞에 서가지고 기자들한테 네. 아 오늘은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목사잖아. 아 목사니까 아 오늘은 시간 무제한이고요. 네. 자유롭게 질문 다 하시고 네. 기자님들 원하시는 거 다 물어보시고 네. 제가 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주제에 국한 없고요. 그냥 시간 제한 없으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하세요. 저요.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러네 저 새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제한. 야 그 말 떨어진 거와 동시에 바로 저거 끌어내라고. 아 잠시 후에 그 영상 함께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나 너무 웃기대. 자. 진짜 제정신이 아 아니네. 웃겨. 네 그리고 개몽된 우리 김계리 변호사. 아 정말 대단하더라. 대단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입이 걸어차. 자, 법적인 이야기 금요일에 또 고정 출연자가 있죠. 고정 네. 고정됐어요? 왜 안 오시나 했어요. 고정됐군요. 네, 역시 몰랐습니다. 자체적으로 진급이 대단히 빠릅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까지 갔지? 여제까지 아니야 여제 이상이었는데 이상이었어요? 뭐였지? 여신. 여신이었다. 여신. 여신이었어. 네 무슨 여신이었지? 탄핵 여신인가? 몰라 너무 모르겠다 그래. 자 뭐 어찌 됐든 여신.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파면의 여신. 아 파면 여신.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거 그냥 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를 두고 이제 조희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빨리 가느냐, 뭐 의견이 분분해, 너무 많아요. 해석도 네. 분분하고. 그런데 뭐 이 얘기보다도 매불쇼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겨레가 아주 꼼꼼하게 분석 기사를 냈는데 뭘 그래요? 냈냐면 이재명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났잖아. 났죠. 그거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잘라갖고 판결했다는 거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거의 100페이지. 그런데 그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불과 6개월 전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베꼈다시피 했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그렇지. 오.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 판결을 낸 항소심은 대법 판결이랑 그냥 빼박이다. 아니 완전히 그냥 다 빼다 닮았다. 복사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요런 이제 분석 기사를 한겨레가 냈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심지어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가 됐던 거거든. 네. 근데 1,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 네. 근데 대법에서 이거를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거거든. 근데 그 논리를 이재명 항소심이 그대로 차용한 거야. 됐지? 네. 이거 이제 우리 이러면은 여신님 요 건에 대해서 뭐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네, 있으십니까? 그 사건은 1심 판결이 매우 잘못됐고요. 그래서 그 판결 난 다음 날 제가 이것은 반드시 뒤집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그 대법원 판례도 봤는데 사실 되게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의 그 판결을 내리신 대법관들이 지금 현재 대법관으로 그렇더라고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그 후보에 대한 판결 그 기일을 잡을 때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저희도 우려를 보냈는데 사실은 만일에 이제 그 이전의 대법원 판례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면은 더 이상 심리를 할 것도 없고 뭐 검토할 것도 없어서 빨리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거라면 그렇다면 뭐 대법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대선에 그 자기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나 빨리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런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례적이죠. 그래서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계속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정하던 간에 이 대선이 한 40여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저는 좀 그런 사법부 독립을 그 우려를 주는 그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근데 생각 들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지금 나아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언론에서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것은 후보 등록 마감이 5월 11일이에요. 5월 11일. 예, 그리고 대선이 6월 3일인데 네. 5월 11일 전에 대법이 정리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도 있고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이 정리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대법원에서 이전에 대법원 판례하고 너무 너무나 비슷하니까.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종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게 후보 등록 전에 하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종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5월 11일 전 후보 또는 등록. 6월 3일 전에 대법에서 정리가 된다면 아마 그것은 검찰이 상고한 그 상고 기각 다시 말해 유죄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무죄가 그러니까 무죄. 확정이 되는 네. 거고요. 무죄.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뭐 저희 공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검찰이 상고를 기각하는 무죄 확정을 하는 만일에 선고를 한다면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거죠. 하지만 낙관적으로 이제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가져야 돼. 의심은 해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직위원의 트라우마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일반- 제가 직위원 탄핵하라고 기자회견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식과 법리와 전례대로만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그냥 냉철하게 분석한다면 그게 맞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을 많이 보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건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의심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그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법관 체포라든가 이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침묵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아들로서 이건 네. 굉장히 관심 갖는 관심 갖는 이슈죠. 이슈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슈가 네, 관심이 안 아들입니다. 갔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박은정 말씀처럼 박은정이 아니고 박은정 의원. 의원 네. 말씀처럼 의원이라 했어요. 예. 잘 들으세요. 의원님 말씀처럼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1심과 2심의 내용이 다르고 2심에서는 100페이지 넘도록 판결문을 썼기 때문에 거기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 탄탄해요. 이걸 유죄로 바꾸려면요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대법관들이 12명이 심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번 만나가지고 유죄로 확정할 수 있겠어요? 파기환송 못해요. 절대로 못하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빨리 한다는 것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대법원이 이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이거는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만약 무죄 나와도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쪽 다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점은 없네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새로운 관점은 없었어요. 아들의 관점. 아들의 관점. 네, 알겠습니다. 멈춰. 네, 자 그리고 검찰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판에 뛰어든 검찰. 3년 5개월 동안 무려 3년 5개월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그리고 사위 일가를 3년 5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고. 털었어요. 3년 5개월을. 근데 3년 5개월 동안 탈탈 털더니 딸하고 전 사위는 기소를 안 해. 그런데 단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 말이 안 되잖아. 형식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것은 대선판에 검찰에 끼어들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건. 그 전주지검장 찐윤 대표적인 검사 이창수가 올라가서 성공했죠. 그 지금 이제 네, 전주지검장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그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칼춤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너무나 증거 없이 그냥 무지막지 기소한 거거든요. 묻지마 네. 기소한 거고 이 사건 무죄 나면 이 사건 수사한 뭐 기소한 검사들 처벌 좀 해요. 다 진짜 저는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로. 이 대선 전국에 그것도 뭐 하는 짓입니까? 조사도 이거? 없이 그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네. 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이 잣대로라면 이 잣대가 뭐야?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잣대라면 심우정 딸 특혜 채용 그렇죠. 그것도 논란 뇌물이지. 있잖아요. 그러면 딸이 받은 월급 심우정 뇌물이야. 이거는 뚝 떨어져. 심우정한테 이거 왜 기소 안 해? 그 기소. 심우정 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청문회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 이거 아니 뇌물로. 뇌물로 사안이 완전히 지금 네. 그 심우정 딸은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매우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제가 보니까 검찰이 대선판에 이제 뛰어든 건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반대로 그렇지. 민주 진보 진영에 오히려 결집을 네.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말이죠. 제가 이 음. 문제를 보니까 단순히 대선판에 끼어든 게 아니라 대선 이후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까지. 왜냐하면 이 사건뿐입니까? 지금 삼부 토건 검찰로 이첩됐죠. 예, 그래가지고 수사죠. 그다음에 김건희 재수사 결정 났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감사원이 하던 그 군 9.19 합의에 따른 북한 지피 철거 네. 그 부실 검증이 이제 검찰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네. 지금 도처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검찰로. 전부 다 넘어가고 이게 저기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 정부 전전 정부 이게 전부 다 지금 검찰 소환하기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탄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 틀림없이 검찰 개혁합니다. 네. 이때 우리 내란 수사도 하고 이런 수사도 하고 있고 저런 수사도 하고 있고 막 벌려놓은 걸 다 갖고 있으니 이거를 방탄용 어떤 그 자기들의 좀 사건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수사 못하게 우리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선 이후까지도 그럴 수 쭉 있겠다. 버티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움직임으로도 보여진다 이거예요. 네.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죠. 그렇죠. 안 먹지. 그렇죠. 예. 추억이 그러면은- 있는 한 안 되죠. 네. 그러면 보십시오. 이때 이제 민주당 대응은 오늘 저 본회의에서 특검법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월에 그걸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대선 이후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쪽에선 검찰 개혁, 한쪽에선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 그 다음에 공수처 강화. 네. 이게 집권 초에 다 이제 해야 한꺼번에 돼요. 오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파워 게임을 내다 보는 거 아니냐. 네. 아. 그때 박살 냅니다. 그렇죠. 네. 아.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 정말 꼼꼼하게 끝까지 맞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요. 가혹하게 그렇지.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야 그냥 돼.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려요. 아 이게 제가 시간이 없지만 요거는 진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막 뭔가가 교체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급변할 때 네. 그때 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 그렇지. 탈바꿈하는 사람들이 맞아.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보면 윤석열 같은 애가 또 요직에 앉게 됩니다. 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너무 경험을 많이 했죠.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내가 뭐 실명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 관련해서 실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더 화가 많이 나 계시겠지만 윤석열 당시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의 완벽한 편 들었던 사람인데 네. 지금은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네. 내란의 밤에 사표 냈다는 이유로 네. 내란의 밤에 사표 냈다는 이유로 아, 진짜. 온갖 방송에 나와서 영웅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네. 내란의 밤에 사표 낸 사람.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내란의 밤에 사표 낸 사람. 찾아라. 누구야? 이거는 내란의 또 밤에 사표 낸 사람. 있습니다. 하면 네.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사표 낸 어쨌든 사람. 어쨌든 왜 그렇게까지 해요? 사표 낸 사람. 인터뷰도 많이 했어. 그리고 나서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그만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돌아다니면서. 와, 나 지금 얼굴이 진짜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나도 내란의 많이 밤에 했는데? 사표 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아이 그만해. 그만 얘기해.
왜 그렇게까지 그래서 해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고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단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찰개혁 하시잖아요. 검찰개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거든요. 인사는 가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상 필벌이 확실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은정 의원님 과정을 다 네. 고생 많이 다 하셨으니까 아셨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네. 세탁하는 있으신 사람들은 제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잠안 오는 밤에 꼼꼼히 다 생각해놓고 생각납니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명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습니까? 블랙리스트. 그거 블랙리스트. 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생각만. 말씀해주세요, 제 그냥.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가세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네, 의원님 기다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 빌드업 버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악셀 꽝.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지금 대혼란이야 지금. 이제 의원님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다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제 갈 길 또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그러다가 윤석열이 들어온 거야. 그럼요. 맞아. 철저하게 네. 8번 3번에서 네. 처벌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중. 자, 집중합니다. 네. 자, 일단은 봉지욱 기자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검찰 수사기로 공개를 올해 1월에 했잖아요. 네. 그거를 한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를 뜬금없이 그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을 노영희하고 이쪽 변호인들을 한 거예요. 강영식 변호인들을 고발을. 근데 저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기자한테 뭐 이렇게 그 윤석열 카톡 어디서 났냐고 수사관이 전화해서 물어보더래요. 어제. 그리고 제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뭔데 물어보냐 그거를. 제 느낌이 뭐냐면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오늘. 보세요 참고인.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참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참고인인데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어찌됐든 이 창원지검 수사기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압수수색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영화 압수수색 2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봉지욱 좋았어. 완전 빨려 들어가서 듣고 있어. 야, 이거는 김경식보다 영화 소개 더 잘했어. 그러니까. 와. 김경식보다 더 잘했어. 좋았다, 봉지욱. 좋았어. 압수수색. 좋았어. 영화와 현실을 좋았어요. 넘나들어요. 예, 이거 예. 대단한 영화예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번의 압수수색이 있습니다. 좋았어. 잔바리 몇 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잔바리. 네. 윤석열 지지 세력의 천박함이 이번 섹션입니다. 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이제 계몽된 것으로 유명한 김계리 변호사. 극우 유튜버 안정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녹취가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욕설이 심해. 그러니까 너무 심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부분만 그냥 삐 처리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김계리 변호사가 친윤파리했던 그런 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한가봐. 그거를 막 씹는 겁니다. 네. 안정권한테. 안정권한테. 근데 안정권은 극우 유튜브로 아주 과격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김계리는 윤석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네. 권력자잖아. 네. 엄청 점잖아. 젠틀맨이야 안정권이. 젠틀맨. 네. 짧게 한 대목만 듣고 옵니다. 네. 아니 이사 집 나르고 있는데 무슨 윤상현이랑 거기서 4시간을 얘기해. 똑같은 소리지. 나경원 보좌관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이 씨발 그냥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윤상현이 간 거야. 외부적으로는 제 말이 곡해가 아니라 무슨 전문가는 인상을 위한 석동현 변호사의 어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이번에 잘라내려고 그러고 하는 거고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분만 저희가 삐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 잘라냈는데 한 3분가량 계속 욕이야 그냥. 맞아. 3분 내내 욕입니다. 맞아, 3분 맞아. 내내.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절친을 저희가 한분 그래요?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절친이에요. 절친이에요? 절친이라기보다는 붙지 마요. 네, 저희 같은 협업을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하셨지? 같은 카톡방에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좀 의견을 냈던 거에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하실 때마다 민주당스러운 발상이네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네. 사석에서도? 네, 그래서 이 파이팅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변호사협회 단톡방도 있고 변호사협회 여러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항상 힘이 넘치시는 분 정도로. 와, 근데 나는 여성 성인이 이렇게까지 욕하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성 성인인데 근데 들어보면 많이 한 수 실력이잖아요. 그럼요. 입에 그냥 딱딱 찰지게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하기로 저분이 원래 통진당 지지자였어요. 완전 급좌였다 그러던데. 급좌. 네, 뭐 좀 드리프트를 좀 심하게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김계리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전광훈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전광훈은요 2018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아서 그러면은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요.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고. 못 나가는 못 거네. 나가 출마를 못해. 그런데 어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정광훈의 폭력성과 천박함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그 장면 짧게 보고 옵니다. 주제도 무제한입니다. 시간도 무제한입니다. 이야, 대범해. 함께 뭐 공개 토론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속과 이름을 좀 밝히시고 질문에 그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 본전이죠.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본전 질문을 난 안 받아요. 아니 당신은 범죄인이야. 누가 안 해? 아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기자한테. 방송부터 먼저 본전 시작하세요. 끌어내. 저기 말이 돼? 내로 와 또 말을. 나가란 말이야. 나가. 끌어내. 본전 끌어내. 나가. 충격이야.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야는 뭐야?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메이저 메이저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 없어요? 유시엔조이 안기루 기자입니다. 유시엔조이는 메이저는 아니야. 와, 미친 거 아니야? 시켜서 자, 잠깐만요.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도 밝히라고. 아니 말하기 전에 소속부터 얘기해봐. 소속.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진짜 이게 가능해 이게? 불가능하죠. 언론에 대한 행동 저거 언론 탄압이에요. 언론 탄압. 그래서- 심지어 뉴스타파한테도 지난번에 막 네. 사입이라고 사입이라고 안 그랬지. 뭐라 그랬지? 찌라시라고 그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권성동, 홍준표, 뭐 정광훈 다 똑같아. 아니, 전 원래 저런 사람들이니까 저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 장면의 가장 큰 문제점 뭔지 아세요? 다른 기자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나도 그것도 계속 문제야. 그걸 지금 지적하고 동료 있어. 기자가 저렇게 반강제로 뭐 손목을 끌려가거나 예. 저런 식으로 맞습니다. 저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보고 있지? 그러니까. 한 명의 기자만 아마 소리 지르고 나간 걸로 인터넷 알고 있어요. 기자협회장. 그죠. 예. 그분만. 그분이라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건 진짜 그러니까 압수수색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갑자기? 이 영화에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린다. 아니 저 인터넷 기자협회장 그러니까 영상 말미에 소속 어디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기자협회장입니다. 이랬더니 협회장은 신의 시간인가? 그 와중에 인터넷 기자협회장은 신의 시간인가? 아니 그러니까 저 뉴스앤조이라는 언론사는 뭐냐면 교계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독교 전문 언론사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이나 이런 그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파헤쳤던 언론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 비판을 하는 건데 뉴스앤조이든 아까 뭐 더 탐사든 다 인터넷 공식적으로 정부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언론사예요. 그럼요. 그 지라시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 범죄인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그 거예요. 자체가 범죄입니다. 끌어내라고 했어. 네. 지금 발언하신 것 자체가 지금 그 변호사가 봤을 때는 문제로 명예훼손이요. 규정될 수 있는 행위들이 꽤 그렇죠. 많았어요. 명예훼손, 모욕 뭐 등등. 뿐만 아니라 그 여럿이 단체로 가갖고 아, 나가서 린치. 하는 것 자체가 강요죄. 강요죄. 그런데 아. 또 여럿이서 했으니까 특수가 붙을 수도 있어서. 정구승 변호사 앉혀놓으니까 도움이 되네. 고맙습니다. 게리 누나 걸로 불렀구나. 자, 그리고
국민의힘 마스 토론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치열하게 뚫고 올라가봐야 한독수랑 또 붙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관심을 못 갖고 있는데 김문수가 한동훈하고 마스 토론을 펼쳤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김문수가 한동훈한테 너 그 법무부 장관 했는데 왜 이재명 하나도 못 잡아넣냐 이걸 막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자 한동훈이 당신이 더 범죄자 아니에요? 시동 걸더라. 자 이거 아주 명장면 나왔거든요. 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범죄자 이런 부분을 왜 제대로 안 했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왔죠.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김문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황해.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 후보다라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걸 오히려 듣고 싶어요. 총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제가 그렇게 선거 과정에 이르던 이런 몇 가지지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이런 검사 사칭 그거는 전광훈 씨랑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오늘 확정된 코로나 것도요. 방역 수칙 부분에 관련된 건데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가지고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폭행 치상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아니죠. 2000년 초반에 폭행 치상 사건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소방 폭행 이런 거 없습니다. 폭행 치상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전혀 아닌 그럼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김문수가 이재명을 완전 범죄자 취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법에 전원합의체 가 있는 게 허위사실 유포잖아. 네. 저거 지금 허위사실 유포했어. 그렇지. 왜냐하면 김문수가 실제로 2002년에 폭행치상으로 유죄 선고 받았어. 아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 거짓말한 거야. 그런 거 없다. 그래가지고 저 토론 끝나자마자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캠프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어. 폭행치상 2000년에 아니요 2002년 2002년은 뭐냐면요. 폭행치상 아니에요? 2000년 4월 7일에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사진 촬영한 뒤 도망가려는 다른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 피해자를 쫓아가 뒷덜미와 그렇지. 멱살을 멱살 붙잡아 잡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네. 당시 김문수가 결국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아닌 30만 원 네.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2002년. 여기 2000년으로 나오는데? 이- 그러니까 예. 판결을 받은 건 2002년이고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이고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벌금 100만 원 이하는 공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 그리고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 있었던 것이죠. 네. 한동훈 씨가 그거를 수면 위로 밝혀낸 올려준 거죠. 거네. 올려준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그렇지. 만약에 이거 걸면은 바로 걸립니다. 이재명 건이랑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의견을 개진한 거고 이거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란 그렇지, 말이에요. 나와 있는 거죠. 정확하죠. 그렇죠. 그것도 예. 세 번이나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건 빠져나가기 야, 쉽지 이거는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히려 챙겨주려고 아니 이거 정확히 해야 된다. 챙겨주는 거야 사실 저거는. 근데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이 당선자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이 맞아요. 중간에 파면이 됐으니까 이제 네네. 공직선거 공소시효가 한 3개월 남았는데 그게 참 문제입니다.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이라서 네. 이제 저런 경우는 뭐 안 되겠네요. 이게 저거 아주 작정하고 나왔네요 보니까. 자 여기서 바로 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 고맙습니다.